네,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원래 강연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제 세 번째인데 알아차림 명상과 스트레스 관리, 오늘은 마음 소통과 호흡 명상입니다. 1교시는 마음 소통이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요. 2교시는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 명상은 모든 수행의 기초이고 첫 걸음인데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호흡 명상을 도입하셨고 또 호흡 명상을 어떻게 가르쳤으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호흡 명상을 어떻게, 왜 할지를 오늘 강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제가 김상임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아주 감동 받았어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두 사람씩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제가 당신을 칭찬하고 싶은데 칭찬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자, 시작. 앞뒤 사람하고 같이 하시고 한번 해봐요. 이야기했어요? 승인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1교시에서 똑똑 노크하기,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를 준비시키기, 그러니까 세팅하는 거예요. 똑똑해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런데 칭찬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옆 사람을 한번 딱 보고 이분에 대해서 처음 만난 분도 있고 그동안 쭉 사귀어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칭찬 한번 해보시죠. 자, 승인을 받았으니까 자, 시작 해봐요. 한 가지씩 해봐요. 혼자 있는 분은 옆에 가세요. 딴 데로 가서 해서. 칭찬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단계. 마지막 세 번째는 확인하는 단계인데 어떠세요? 칭찬하니까 받으시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어떠신가요? 시작. 어떠세요? 제가 칭찬을 해드리니까 어떠세요? 예. 확인하니까 확인이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서로 박수하세요. 예, 오늘 제 주제는 호흡 명상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에 큰 소리로 울고 소리를 지르면서 호흡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호흡을 최초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죽기 직전에 뭐 하죠? 예, 호흡이 끊어지면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 생애를 통해서 호흡과 함께 태어나고 호흡과 함께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호흡은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는 건데 이 호흡 명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평생 호흡을 통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접성이 좋고 이럴 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접근성이 좋다,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물어보면 지금 숨이 들어오고 있어요? 나가고 있나요? 예, 들어오는 거 또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호하고 흡이죠. 흡은 숨을 들이마시는 들숨이라고 그러고 호는요 내쉬는 숨이에요. 이걸 날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호흡은 숨을 들이마실 때를 날숨, 들숨. 네, 내가 잘못했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 들숨,
들숨하고 내쉴 때를 날숨 이렇게 해요. 근데 생리적으로는 숨을 들어 마시면서 산소를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요 이산화탄소를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계속 몸에 쌓이게 되면 피로해지고 그다음에 정신이 몽롱해져서 그 업무가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숨을 들어 마시면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머리가 어때요?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집중력이 생겨나요. 집중력이 생겨나면서 일의 공부라든가 학습의 효율성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치매기가 있고 기억력이 감퇴하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들어 마시면 산소 공급량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두뇌는 20%를 그 산소량을 뇌가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뇌는 인간의 몸 전체 가운데 2%밖에 해당되지 않는데 실제로 산소 공급량의 20%를 뇌가 쓰는 거죠. 이런 점에서 호흡 수련과 호흡 명상을 잘 해야 치매도 안 걸리고 학생들 같으면 뭐예요? 학습 능력이 뛰어나게 된다. 그리고 기억력이 증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매 고위험군들의 적신호가 기억력 감퇴인 거죠. 그래서 기억력 감퇴를 방지하는 것은 산소 공급량을 늘려주는 건데 우리 현대 사회가 너무 공기가 오염되다 보니까 치매가 옛날 사람보다 훨씬 비율이 높아지는 건데 그래서 산소 공급량을 늘리셔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호흡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 버스가 아니고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택시 운전기사님이 한참을 가더니 제가 하모니카를 연주할 테니까 들어보실래요? 그래요. 아니 운전 중에 어떻게 하모니카를 연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신 옆에 서랍 속을 탁 열더니 그 안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모니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왼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하모니카를 부는데요. 너무나 잘 부세요. 그러니까 하모니카 리듬뿐만 아니라 반주, 박자까지 넣어가면서 신이 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그랬더니 이 연주를 하면 그렇게 기쁘대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운전하다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트럼펫, 군대에 있을 때부터 트럼펫 연주를 했대요. 그리고 평생 트럼펫을 연주했는데 운전하시면서부터 운전하면서 트럼펫은 두 손으로 잡고 하니까 이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다는 거죠? 하모니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모니카를 하는데 어깨를 어떻게 해요? 들썩들썩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근데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자동차 운전을 하면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데요. 접촉사고 날 거, 또 밀리거나 또 사고 위험, 생명의 위협적 상황에 항상 노출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이 뭐예요? 하모니카예요. 정말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하모니카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고 내가 물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래요? 하모니카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아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물어보셔도 돼. 안녕하세요. 하모니카 비밀이 뭐예요? 금방 아셨네. 맞아요. 이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호흡 명상이라는 표현은 안 써요. 따라 해볼래요? 호흡 운동. 그분은 그렇게 써요. 따라 해봐요. 호흡 운동. 예, 그분은 호흡 운동이
하모니카를 잘 불게 된대요. 그러니까 트럼펫 연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폐 활량이 다른 사람의 1.5배가 크대요. 당신은. 그러면서 이 호흡 운동이 당신의 건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나 그런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호흡 운동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노인정이라든가 복지기관에 가서 강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강연을 하냐 하면은 호흡 운동 강의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왜 그러면 그 강의의 주요 요점이 뭐예요? 저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모니카를 아까 그 본래 넣은 자리에 있죠. 연속으로 두 곡을 저한테 해줬어요. 그리고는 서랍 속에 넣은 다음에는 그 호흡 운동의 비결은 심장 운동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심장 근육을 강화시키고 심장 박동 능력을 심화시켜 준대요. 그래서 당신은 층계를 올라갈 때도 폐활량이 크기 때문에 어때요? 숨이 안 차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되면서 이 젖산 이 피곤함이 늘어나는데 당신은 호흡 그 량이 폐 근력이 높아가지고 거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 누구한테는? 65세 이상 70세가 넘으시면 호흡 운동은 필수적이래요. 왜냐하면 심장하고 그 다음에 폐 활량을 통한 산소 공급량을 늘려서 이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경 스님이 처음 호흡 명상을 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호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고, 몸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호흡은 몸의 영역에 속해요. 그래서 부처님도 호흡을 이야기할 때 몸의 영역, 느낌의 영역, 마음의 영역인데 호흡을 몸의 영역을 뒀고 몸을 컨트롤하고 몸의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호흡 명상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호흡 명상이라는 게 학술적 공식 용어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호흡 명상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나오는데 원래 여기 호흡 명상 정의 여기 보시듯이 아나빠나 사띠예요. 아나가 들숨이고 아빠나가 날숨이에요. 근데 들숨과 날숨, 그러니까 호흡은 들숨과 날숨으로 구성됐고 그 호흡에 대한 사띠를 명상이다. 사띠한다는 말은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숨이 들어오면 알아차리고 숨이 나가면 알아차리는 게 호흡 명상의 요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 강의할 때 제가 할 때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하자고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손을 앞으로 내밀어 봐요.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시면서 내쉬고, 그러면 알아차림이 가능하죠. 다시 숨 들어 마시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차분해지고 머리가 조금 어때요? 맑아진 기분이 드는데 그것은 산소 공급량이 원활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아까 전 시간에 김상임 선생님이 기업체의 임원들이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 경기가 불경기로 인해서 회사의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계속 압박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청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이 호흡이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이 얕은 호흡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여러분들은 아이를 키워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은요 배가 항만해가지고 아랫배로 호흡을 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마음이 빨리빨리 급해져가지고 가슴 호흡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산소 공급량이 적어지면서 어지럽고 몽롱하고 그 작은 자극에도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산소 공급량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깊게 해야 돼. 그러면 깊은 호흡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깊은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하는 게 제일 좋냐? 가슴 호흡으로 하는 경우가 얕은 호흡이고, 어린 아이들을 한번 2~3살 먹은 아이들이 잠을 잘 때 그들의 배를 관찰해 봐요. 네. 그러면 가슴으로 하는지 어디로 하는지, 아랫배로 하는지. 그런데 그들이 호흡을 할 때는 세근세근 아랫배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가 잘 때요, 옆에서 호흡을 어느 쪽으로 하는지 한번 봐봐요. 그래서 호흡을 아랫배로 하면 가슴의 횡격막이 최대한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이 폐활량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라? 아랫배로. 아랫배로 해봐요.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다시 한번 해봐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령은,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눈으로 시각적 이미지가 뇌에 이렇게 접촉이 돼. 그러면 뇌에 시신경이 있어갖고 이 시신경이 대뇌 피질로 연결이 돼서 망상, 다른 생각들을 자극을 해서 마음을 산란하게 해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을 감으면 바깥에 향했던 시선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바깥의 성취와 목표를 위해서 바깥에 시선이 향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과학은 바깥 대상을 관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동양의 과학은 내면으로 향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동양의 과학을 내면의 과학이다, 또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의 과학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면을 관찰하는 그 첫 번째 훈련 방식이 호흡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봐요. 이렇게 작은 가슴을 크게 넓히는 기분으로 해보고, 자, 해봐요. 눈을 감고 해봐요. 이번에는 자, 숨 들어 마시고 아랫배로 폐활량을 크게 내쉬고, 다시 숨을 아랫배로 크게 들어 마시고, 바로. 그러면 뭐가 보이죠, 눈에? 아랫배가 팽창되는 그 과정이 보이고 또 수축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눈을 뜨면 앞 사람의 얼굴이 보인다든가, 앞에 뭐 빨간색이나 색깔이 보여서 이 호흡의 집중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하면 그 집중력을 높여준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를 해줘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럴 때는 이 생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나 실패할 거야. 우리 기업이 그 수익이 줄어들 거야. 경기가 안 좋아. 이런 많은 그 생각들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해지면 가슴 호흡으로 나도 모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흡을 아래로 떨어뜨려 줘야 돼. 그러려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눈을 감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눈을 감고 그 다음에 긍정적, 아까 1교시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고, 느낌의 종류는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막 어깨가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고 뱃속이 안 좋고 이런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머리가 맑고 어깨가 가볍고 배가 개운해지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느낌을 느끼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첫 번째는 아랫배로 해라. 두 번째는 눈을 감고 아랫배 움직임을 보면서 해라. 세 번째는 긍정적인 느낌. 아까 1교시에서도 긍정적인 느낌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긍정적인 느낌을 의도적으로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느낌인데, 긍정적인 느낌은 편안한 느낌, 고요해진 느낌, 이게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으로써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증가되는 거죠.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침범하고 감소시켜요. 그런데 긍정적인 느낌은 면역력 체계를 복원시켜 주는 거예요. 휴식은. 그러니까 이 면역력 체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 느낌을 가져야 돼. 자, 그러면 숨을 들이마시면서 해봐요. 자, 아랫배로 한다. 자, 작은 가슴으로 하지 말고 아랫배로 크게 한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내쉬면서 알아차리고, 눈을 감고 그 아랫배의 움직임을 보면서 한다. 두 번째. 세 번째, 편안함을 느끼면서 한다. 어떤가요? 개운하고 좋죠. 지금은 뭐예요? 아들이나 딸이 나한테 잔소리를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죠? 마음이 넓어져요.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러면 불교 부처님은 이 호흡법을 어떻게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 호흡 명상을 도입을 했을까요? 궁금하죠? 이게 처음에는 부처님이 부정관법을 먼저 설했어요. 이것은 더럽다. 왜냐하면 몸에 대한 탐착, 몸에 대한 집착,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게 이 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더럽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몸으로부터 해탈,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가 그 초창기 수행승들한테는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몸은 더럽다. 이렇게 해서 부정관법을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부처님이 먼저 가르쳤어요. 부정관 한번 해볼래요? 한번 해봐요. 자, 다시 한번. 자, 편안하게. 자, 이번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숨을 크게 들어 마시면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서 해요. 이 몸은 더럽다. 살갗, 손, 몸털, 손톱, 이것은 더럽다. 심장, 간, 허파, 위, 쓸개, 작은 창자, 큰 창자, 이것은 더럽다. 힘줄, 뼈, 침, 가래, 땀, 오줌, 똥, 이것은 더럽다. 머리, 몸통, 손, 다리, 이것은 더럽다. 눈 뜨지 말고 지금 기분이 어때요? 무거워요? 또 보고 해봐요.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머리가 아파요? 또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짜증이 나요? 좋아요.
계속 보고해봐요. 자기 느낌 보고를 해봐요. 지금 느낌이 어떤가요? 몸이 무거워요. 좋아요.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어떻다고요? 찜찜해요. 맞아요. 자, 눈을 떠봐요. 눈을 뜨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래서 당시 수행자들도 이렇게 부정관법을 했더니 여기 보실래요? 여기 많은 그 스님들이 자살을 하고 그래서 60여 분이 이렇게 우울증과 혐오감으로 이렇게 힘들었어요. 자살도 하고 자해도 하고. 그래서 안한존자께서 부처님께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명상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시한 게 뭐라고요? 예, 그래서 호흡 명상이 도입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호흡 명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눈 감고 숨 들어 마시고 알아차림하고 내쉬세요. 다시 숨 들어 마시고 내쉬어요. 다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눈 감고 지금 몸의 느낌이 어때요? 기분이 어떤가요? 차분해졌어요. 또 어떤가요? 개운해요. 또 어떤가요? 편안해요. 또 계속 보고 해봐요.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예, 안정적이에요. 예, 잘 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어떠세요? 부정관 할 때는 몸이 어때요? 무겁고 기분이 나쁘고 처지고. 예,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호흡을 할 때는 어때요? 기분이 상쾌해지고 어때요? 가벼워져. 그러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역동적이게 만들어지고 업무의 효과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 부정적인 쪽보다는 호흡법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이 부정관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고 왜 호흡법은 몸을 가볍게 하고 개운하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변 사람들한테 호흡을 설명할 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긍정적 경험을 갖게 한다. 오케이. 그런 것도 좋은데 여기 칠판을 한번 봐보실래요? 네. 여기 보시면 마음에 세 쌍둥이가 있는데 아까 1교시에도 이야기 나왔었어요. 따라해 볼래요? 마음의 세 쌍둥이. 예, 첫 번째가 뭐예요? 감정. 여기 보셨죠? 두 번째가 뭐죠? 생각. 세 번째가 뭐예요? 갈망. 근데 감정, 생각, 갈망 세 쌍인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부정적이 되게 되면 몸이 무거워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면역력을 저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기업체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감정, 생각, 갈망 이 마음의 세 쌍둥이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으면서 계속 부정적인 것이 되는데 감정은 어때요? 감정은 생각이 뭐예요? 첫 번째 생각이 몸이 더럽다. 근데 우리 사회는요
깨끗한 것을 더 높게 생각하죠. 더러운 것은 뭐예요? 낮게 생각해. 이게 이 사회의 가치가 깨끗한 것을 원하는데, 아니 나는 더럽다고? 그러면 나는 그 인정을 못 받고 가치가 없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기분이 어때요? 아, 더럽죠. 그러니까 이 몸이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막 역겹고 무겁고 불쾌하죠. 예. 그런데 생각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더럽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깨끗하는 것을 원하죠. 아이가 똥을 방에다 싸면 어떻게 해요? 아, 그냥 치워요? 애 엉덩이 한번 때리고 치우세요? 예. 그 프로이트는 그걸 억압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엄마한테 배우는 것은 억압이다. 엄마한테 배우는 첫 번째는 억압이 돼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예를 든 게 아이가 똥을 방에다 싸고 오줌을 싸면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라고요? 엉덩이를 치고 예.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그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아이가 인식하는 것은 더러움과 깨끗함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보다 더 우리가 어때요? 그 깨끗함의 관념은? 2500배는 2500년 전이니까 2500배는 우리가 더 강박적으로 우리는 깨끗하죠. 2500년 전하고 우리 세대를 비교해 보면 그 강박증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제가 너무 과장했는지 모르지만 2500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애 엉덩이를 때리면서 억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엄마가 엉덩이를 때려서 더럽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제지를 하는데 나중에는 엄마가 없어도 누가 그걸 하죠? 내 스스로 해요. 이걸 내면화 과정을 또 학습됐다 이런 표현을 써.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엄마가 없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해서 자기 자신한테 더럽다 하지 말라 이렇게 자기한테 명령을 내리는 건데 이 명령은 그 프로이트로는 초자아가 부모의 초자아가 내면화돼서 자기 내면을 이렇게 억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억압을 하면 몸이 긴장을 하고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파오죠. 그런데 이걸 더럽다, 몸은 더럽다, 이건 더럽다라고 계속 부정관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갈망이 세 번째 마음의 갈망인데 자기는 깨끗한 것을 원하는데 현재 내가 더럽다라고 하면 엄청 힘들죠. 그러면 이건 위협적 상황이에요. 내가 생존의 여부하고 걸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평가에서 내가 못한다고 평가받으면 어때요? 예.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잘하고 싶다는데 상부에서 위 기관에서 못한다고 평가가 나오는 것은 내가 이 회사를 어때야 돼요?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그 위협적 상황이 돼요. 그러면 위협적 상황에서 그 노출될 때를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면역 체계가 깨지면서 굉장히 몸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호흡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호흡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호흡이 왜 효과가 있느냐? 아까 부정관은 왜 우리에게 힘들게 했느냐? 부정관은 우리로 하여금 몸이 더럽다, 깨끗한데 현실적으로 더럽다고 하니까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했어요. 근데 호흡은 감정, 생각, 갈망 뭐라고요? 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왼손을 내밀어 보세요. 이 첫 번째가 뭐예요? 이거 몸. 두 번째가 감정. 세 번째가
생각, 네 번째가 갈망, 마지막이 씨앗, 종자, 잠재의식이에요. 근데 감정, 생각, 갈망 이 세 가지 마음이 어디로 반영이 돼요? 몸. 첫 번째 여기 참 몸으로. 그러니까 몸이 더럽다. 나는 깨끗하지 못하다. 이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몸이 무거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밑에 여기 봐봐요. 이게 제일 위에 겉에 있는 게 몸인데 그 중간에 있는 게 감정, 생각, 갈망 이 세 쌍둥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쌍둥이가 있어. 너 더럽다. 그랬는데 어릴 때 엄마한테 너 더러워. 깨끗해. 왜 너를 관리를 못해. 끝없이 자극을 받아온 잠재의식이 있어가지고 이게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손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세 쌍둥이가 부정적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한 방에 치료할 수 있고 한 방에 치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로부터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랫배 호흡으로. 그러면 아랫배 호흡은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갈망도 아니라. 그러면 일시에 감정, 생각, 갈망으로부터 정리가 되버려. 해탈, 불교 용어로는 해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생각, 갈망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어때요? 몸도 가벼워지고 산소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머리가 맑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감정, 생각, 갈망으로 가득 마음이 어지럽혀져 있을 때 이것을 한 방에 리셋, 한 방에 0점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호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러면 모든 게 새로 보입니다. 보지 못한 게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게 들리고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싹트게 돼요. 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되면 막 다운되고 그러잖아요. 그걸 싹 지워버리기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몸을 다시 리뉴얼, 다시 새롭게 갱신시키는 방법은 방금처럼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러면 0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새롭게 다시 세팅이 되면서 창조적인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생산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효과가 있었다. 왜 호흡 명상이냐? 그렇기 때문에 호흡 명상은 2500년 전부터 해왔고 앞으로 우리 후세들도 2500년 동안 계속 이 호흡 명상을 할 거예요. 왜? 방금처럼 여러분들이 부정관을 해보고 호흡 명상을 해봤더니 내가 몸으로 긍정적 경험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호흡 명상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해가야 된다. 이게 불교적 설명이에요. 그러면 심리학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 칠판 보시다시피 우리 교감신경계하고 부교감신경계 있어요. 자율신경계는 위협적 상황이 오면 내가 평가가 안 좋거나 기업 여건이 악화됐다고 판단이 되면 흥분을 해요. 그리고 위기의식을 느껴. 그러면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온몸이 위축이 되고 머리가 아파온단 말이죠. 그리고 온몸에 그 저장된 에너지를 끌어다 써요. 그러니까 피곤해지죠. 호흡은 거칠어지고 막 혈압은 빨라지고 그리고 손발은 차가워지면서 힘든단 말이야. 그러면 이럴 때 호흡으로 되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돼. 부교감신경계가 할 수 있는 것은 편안하게 해주고 휴식을 해주고 면역체계를 회복해줘요. 휴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자율신경계는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운동을 하니까, 신경계가 작동을 하니까. 근데 자율신경계가 고장이 나면 아주 심각하게 병원에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자율신경계 가운데 교감신경계는 위기 상황이 오면 몸을 데펴서 위기에 대응하도록 해주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주식 문제라든가 가정 문제라든가 회사 문제라든가 온 세계 지구촌이 하나니까 온갖 곳에서 오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계속해서 스트레스 상황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피곤하단 말이에요. 근데 휴식을 할 수가 없어. 밤에 늦잠 자고. 그런데 그러면 의도적으로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킨 게 뭐냐고 찾아봤더니 뭐였을 것 같아요? 폐 운동이에요. 횡격막 운동. 실험을 했더니 횡격막 운동이 가슴으로 호흡한 사람들은 횡격막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아랫배 호흡을 해서 횡격막 운동을 했더니 이 횡격막 운동을 하시는 사람들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현저하게 감소되더라.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님이 하는 그 호흡 운동이라는 게 어때요? 과학자들처럼 이 신경계의 이 메커니즘을 설명을 할 수는 없었지만 효과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 가슴으로 호흡하기보다는 어디로 해라? 아랫배로 해라. 그러면은 이 여기에 있는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횡격막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면역 체계를 회복하고 치매를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충분하게 휴식을 할 수 있다. 휴식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우리 문화인데 그래서 휴식을 원하는가요? 스트레스에서 편안함을 원하신가요? 그러면 호흡을 하십시오. 어디서요? 아랫배로. 강의할 때도 하시고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하시고 그리고 상사하고 다툴 때도 심호흡을 어떻게 해요? 깊게 하시라. 운동선수들도 띵트를 하기 전에 심호흡을 깊게 해요. 그래서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일상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호흡을 깊게 의도적으로 하시면 정신이 맑아지고 새로운 전략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더 많이 개발해냄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7일만 호흡 명상을 하면 뭐가 된다? 신선이 된다. 여기 봐봐요. 항정에서 7일만 호흡을 하면 옛날 사람이 신선이 된다고 그랬고요. 남전 리카야 이런 데서는 번뇌의 소멸로 이끌고 해탈의 통찰을 얻게 하고 도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갖게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수천 년, 2500년 동안 불교의 역사와 함께 해왔고 앞으로 우리의 많은 사람들도 이 호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왜 호흡이냐? 이걸 설명을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 호흡과 함께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